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오피스 활용을 강의할 윤성호 교수입니다. 요 보이시는 엑셀 2016 이것이 요번에 사용할 교재가 되겠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엑셀을 어떻게 시작해서 문서를 열고 저장한 다음에 종료하는 3개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는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엑셀은 무엇이냐?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패키지에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엑셀은 스프레드시트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고 계산하고 그 안에 있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정보의 외양을 변경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관리하고 차트를 생성하고 가상 분석을 수행하는 툴입니다. 툴. 그래서 많이 사용해 본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런 기능이 있을 것인가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엑셀을 이제 액세스하고 통계 패키지하고 비교했는데 사용하다 보면 이거 데이터베이스랑 유사하네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통계 패키지는 통계하려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집합이고요. 그래서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통합문서와 워크시트라는 용어인데 엑셀에서 문서를 열면 기본적으로 통합문서로 열립니다.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보면 워크시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책을 통합문서라고 볼 수 있고 각 페이지는 워크시트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자, 엑셀 2016의 새로운 기능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왜 예전 버전인 2016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만 봐도 2013에서 2016으로 옮겨오고 최신 버전으로 오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자, 엑셀을 시작하는 방법은 물론 바탕화면이나 메뉴에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작 단추를 통해서 엑셀을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문서라고 부르는 파일이 열리는데요.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 노트북에는 두 가지 버전의 엑셀을 깔아놨어요. 하나는 오피스 365,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고 하나는 2010 버전으로 깔아놨습니다. 우선 오피스 365 버전으로 한번 구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 365 버전입니다. 제 계정이 우측에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정품 인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10 버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엑셀 2010을 띄웠는데요.
인증하라고 나오죠.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신 버전하고 10년 전 버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리본이라는 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검정색으로 넣어놔서 그렇지,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이 아크로밧이라는 메뉴는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죠? 물론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겠죠? 요 계정이 있는데 여긴 계정이 없죠. 이 아마 파일 메뉴에 들어가도 계정이 뜰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여기는 계정이 없죠. 자, 문서를 열면 통합 문서로 열리고 그 통합 문서는 시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통합 문서는 이 공책과 같고 워크시트는 그거의 한 페이지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열려있는 파일을 보면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라고 되어 있죠. 이 시트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제가 구닥다리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데,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엑셀 화면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이 메뉴바, 이게 메뉴바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내용을 갖다 입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겠죠. 우선 시트 탭이라는 거, 방금 본 시트라는 게 디폴트로 하나 만들어지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슬라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물론 앞으로 자주 사용하시다 보시면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해서 이렇게 크게 작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 배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축키라든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선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리본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 각각의 명칭들을 리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엑셀 2013과 엑셀 2016을 비교해 봤는데 똑같죠. 제가 틀린 걸 한번 지적해 볼게요. 요거 틀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여기 아크로밧이란 메뉴가 없었는데 생겼지만 결국은 현재는 다시 없어졌어요.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본이라는 것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요소가 이 명령 단추입니다. 요거 잘라내기. 그 다음에 그런 유사한 것들을 그룹핑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그룹들. 그룹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룹의 우측 하단에 이런 어떤 표시가 있죠. 이런 표시들. 이런 표시들. 이건 이 그룹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엮어서 만들어 놓은 큰 단위,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린 팁, 어떤 명령 단추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스크린 팁이 나타난다. 요거는 작업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이런 메뉴를 이런 팁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화면을 열고 여기 복사라는 버튼이 있죠. 잽싸게 복사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사할 부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돼 있죠. 이걸 띄어다가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 붙여넣기 하겠다. 붙여넣기 하겠다. 지워졌죠. 복사 버튼 위에 가만히 내고 좀 기다리면 이렇게 복사 컨트롤 플러스 C를 눌러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화 상자 표시 단추. 좀 전에 봤었던 요것들 그룹의 우측 하단에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 이름을 친 다음에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글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6으로 크게 36으로 이렇게 크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메뉴가 뜨는 것이죠. 자, 리본 숨기기와 표시하기 여기까지를 이제 1강으로 할 건데 요 위에 있는 요 텍스트만 보이고 밑에 있는 이 그룹이나 명령 단추들은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명령 단추들의 모임들이 보이죠. 그냥 아무 데서나 우측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런 게 뜹니다. 리본 메뉴 축소. 자, 조금이라도 내용을 더 많이 보고 싶다. 나의 워크스페이스를 더 많이 보고 싶다. 하면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나는 자주 쓰는 것들 모아놓고 쓰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다시 아무 버튼이나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리본이 나타났을 때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축소한 거를 취소하겠다 하면 이제 다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일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